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상갓집 추태입니다. 검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상갓집에서 검사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웠다. 이 소식을 어제 SBS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에서 쭉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명의로 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상갓집 추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조직에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장인상을 당해서 지난 18일에 대검 간부를 비롯한 검찰 고위직들이 이 상갓집에 쭉 모인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입씨름을 벌이고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 연구관 등이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건데요.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침 화장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말리거나 정리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혐의라고 하는 주장을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 바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이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대검 간부들하고 회의를 이제 했다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심재철 검사가 조국 전 장관 기소에 반대를 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한 당사자인 수사팀은 반발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 인사에서 반부패 강력부장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심재철 검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했고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을 맡았다가 지난 8일에 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예.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게 옛날로 따지면 중수부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 심재철 검사를 매우 경계를 해서 상갓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곁에 앉지 못하게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내용인데요.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그래서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아마 이제 잘했다는 의견, 잘못했다는 의견 이렇게 상관을 들이받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 내부망에는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이 행위가 좀 부적절하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심재철 부장이 대검 내부 결정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이제 낸 것뿐이고 이외에 다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인신공격을 한 것은 다른 의견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또 일부 검사들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의사 표현을 또 이 게시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올라온 글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이 어떻게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은 잘 안 쓰고 그냥 다르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인사 문제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의 폭도 커지고 그만큼 또 조심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후속 인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 4시까지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 등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를 했다는데요. 오늘은 일단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어떤 논의와 이것에 대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이제 그 발표한 직제 개편안이 상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의결된 이후에 21일이나 22일에 실제 인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지금 중간 간부들의 전원 자리를 유지시켜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인사에서 좀 물갈이 폭이 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의 어떤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사실상 수사가 이제 좌초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나올 인사에서 이런 이제 검찰총장의 입장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가 이게
관건인 거고요. 또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대검은 일부 이제 직접 수사 부서를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을 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이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걸 이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갓집 사건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뭐 이런저런 이 검찰 내부의 어떤 돌발적인 파열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전면적으로 뭐 조직적 반발을 하고 집단 사표를 내고 뭐 검찰총장이 뭐 사표를 내고 뭐 여기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의 직제 개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반영한 인사도 이제 이루어질 필요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인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좀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의 어떤 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평가가 수사에 실제로 지장을 줄 정도의 어떤 인사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게 또 반발 명분을 주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상갓집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이 검찰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나 법무부나 서로 좀 명분을 주지 않는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행보를 조심스럽게 해야 우리 모두에게 좀 이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부장검사급 인사 정말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안철수의 반성문입니다. 정치 재개 선언이 어제 귀국하면서부터 바로죠? 그렇습니다.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이제 큰 절을 올리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안철수 전 의원은 귀국 직후에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정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 통합 논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도 실용을 지향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호남에 가서 국민의당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사과를 하는 이런 이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뭘 사과했어요? 일단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듯한 이런 제스처도 이제 취했는데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좀 광주에 온 것은 부족했던 자신에 대해서 사과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의 맥락상 이제 국민의당이 분열되는 것을 감수하고 바른미래당 창당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의 이 광주 방문에는 바른미래당 내에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지금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것도 호남에서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물론 이제 보수 통합 논의에 합류한다 이런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보수 통합 논의에 합류를 했다가 정치 복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또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현재 바른미래당의 틀만 갖고 앞으로 뭐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대선까지 이르는 상황을 쭉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누가 봐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신당 창당이 필요한 상황인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여러 가지 조직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을 따르는 이런 이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어떤 지역 기반이나 또 이제 전국의 어떤 여론 분포 이런 것 등을 볼 때 역시 지역을 구분을 한다면 호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정치 행보를 이렇게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여러 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완전히 그렇하고 관계없는 신당이에요? 아니면 뭐 해처모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대한신당 쪽은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시 합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적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정치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신당 창당을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좀 리모델링, 즉 이제 바른미래당의 어떤 외연 확장을 해서
신당을 또 만드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지금 길이 놓여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양쪽 다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의원들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바른미래당을 좀 리모델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하고 지금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도 이제 안철수 의원 측하고 제대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총선 전에 완전히 새로운 당을 이제 만드는 것은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 일부가 바른미래당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직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탈당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직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손학규 대표와 어떤 이제 합의를 이루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쪽은 뭐 안철수 전 의원 영입 얘기해 왔었는데 그쪽은 관심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안철수 전 대표 빼고 이제 보수 통합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뭐 오늘도 이합 집산에는 관심이 없다 재차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보수 통합의 어떤 빅텐트 이런 시나리오는 좀 김이 빠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까지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가 통합협의체가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뭐 각자의 길을 가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국면이 이제 됐었는데요.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양당 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이 오후에 전격 합의를 하면서 다시 이제 통합 논의의 속도감이 이제 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주도하는 전진당이라든지 또 우리공화당까지 지금 통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설 연휴 전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회동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설 연휴 전에 어떤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느냐 이것부터가 일단은 좀 지켜볼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